반드시 발명 발견은 반드시 문화의 변동을 갖다가 가져온다라고 하면 X예요. 어떤 발명품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문화의 변동을 가져오거나 발견이 있다고 해서 문화 변동을 가져온다는 건 아닙니다.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 반드시 가져오는 것은 아니냐? 발견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자체가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것이 수용이 되어질 때 문화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지, 발견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구성원들이 거부해버리면 문화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솔직히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수용이 빠를 줄을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가격도 비싸잖아. 그렇죠? 엄청 비싸잖아요. 사실. 그래서 가격 대비 과연 스마트폰이 발명이 되었을 때, 개발이 되었을 때 구성원들이 수용이 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었거든. 야, 근데 이 받아들일 속도가 엄청 빠르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가져온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사실. 근데 이런 폰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모르고 호출기라고 해서 여기다 차고 다니는 거 있었어. 삐삐삐삐 울리면은 번호가 뜨면 그거 전화 거는 거야. 그래서 조금 진화된 게 이제 문자로 삐삐가 와요. 문자로 전송하는 삐삐가 있었어. 그때는 우리가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걸어서 녹음을 시켜놓으면 오퍼레이터가 타자 쳐서 우리한테 보내줬거든. 그래서 오퍼레이터 직업도 굉장히 좀 이렇게 감정 노동이 심하다. 제발 욕은 보내지 마세요. 욕까지 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찍히니까 뭐 하면은 그걸 쳐야지만 여기 뜨는 거야. 이거 욕을 하지 마시고요. 너무 진한 애정 표현은 삼가해 주세요. 저희가 듣고 그걸 문자로 차게 되니까. 문자 전송 기술이 그렇게 나오면서 서서히 휴대폰의 어떤 발전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과 이 삐삐 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던 회사가 전화를 거는 게 불편하니까 공중전화 가서 해야 된다든지 삐삐를 받은 다음에 하니까는 맨 처음에 개발한 게 발신용 전화를 받는 거야. 받을 수는 없고 전화 걸 수만 있어요. 시티폰이라고 해서 획기적으로 개발했거든. 엄청 돈 들여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 수나 못 걸어. 삐삐가 오면 전화를 들고 어디 가야 되는 공중전화 부스 있는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공중전화가 가까워져야 신호가 잡혀서 전화 걸 수 있어. 그럼 봐라. 앞에 공중전화인데 이걸로 걸겠니? 그렇죠. 비용도 비싸고 또 사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용이 안 되더라고. 이 회사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큰 회사였었어. 여기 개발 투자비는 뭐 심지어 프로농구단도 갖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호출기 하나 가지고 엄청 많이 여기 개발비를 엄청 쏟아부었다가 한순간에 망한 겁니다. 나는 삼성도 스마트폰 개발한다고 하는데 저게 과연 될까? 망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뭐 지금 뭐 세계 1, 2등을 다투니.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구성원들이 수용이 될 때 변동이 만약에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변동 요인을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은 발견. 불. 발견. 전기는? 그쵸. 불, 전기 다 발견이야. 불, 전기, 그 다음에 저거 비타민. 이게 참 불, 전기, 비타민 발견입니다. 발명 아닙니다. 전기가 발명이라고 하면 발전기는 발명이 되죠. 발전기는 발명이지만은 전기는 발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타적 과학자라는 책을 보게 되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피레침을 발명하죠. 피레침을 발명한데 피레침이 번개가 무슨 성격이라는 걸 찾아내죠. 전기적 성격을 있는 거다라고 해서 그것을 모아서 땅에서 터뜨려버리면 되겠다라고 해서 프랭클린이 피레침을 갖다 발명한 거야. 근데 전기적 속성이라는 걸 찾아내면 또 발견이에요. 독일의 과학자 찾아낸 겁니다. 하도 번개를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번개가 어떤 성격일 것인가를 갖다 찾아내야 되겠는데 번개를 맞아봐야 그 성격을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번개 칠 때 뭔가를 들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과학자가. 근데 번개를 안 맞는 기라.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해서
마지막 연구날에는 자기 조교한테 혹시라도 내가 번개 맞아서 죽으면 번개는 전기다. 연구일지에 꼭 써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은 게 도체 성질의 물질을 갖고 뛰기 시작합니다. 맞아 죽었어요. 번개 맞아 죽어서 조교가 마지막 그 연구일지에 번개는 전기다. 써라고 이제 후대 과학자들이 그렇다면 저 번개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간에 없애버릴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지나가는 번개 만나지 할 일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이 번개 맞으면 살 수 있어요. 저기에 나와서 과학공간에 순간적으로 우산을 가도 번개 맞는데 발 한쪽 관을 들고 있다라고 산대. 왜? 전기는 흘러니까. 두 다리가 다 있으면 죽고. 그래서 일본에서 두 여인이 손을 잡고 우산 쓰고 하다 번개를 맞았는데 살았어. 두 명 다. 여자애가 맞았는데 남자가 한 다리를 들고 있었거든. 그래서 여자 맞고 남자를 통해서 흘러서 나가서 살았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기라고 하는 성질이라는 걸 알아낸다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레칩도 만들고 비행기도 가다가 번개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도 흘려보낼 수 있는 피레칩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기라고 하는 발견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발명품이 나온 것이 전기 갖다가 발명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렇죠? 다 내적인 요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보세요. 기술은 발명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발명이야. 발견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은 발명입니다. 또 하나, 그래서 기술이 발명이 여기서 파생되는 거. 조리법 발명입니다. 새로운 음식에 대한 조리법 있잖아요. 발명이에요. 그래서 조리법 하게 되면 밑줄이 딱 쳐졌다? 그러면 이게 문화유수 중에서 뭐냐라고 물어요. 그럼 내적 변동 요인입니다. 발명이야 조리법은. 자, 또 볼까? 이렇게 나와서 항해술. 항해술도 항해하는 기술이죠. 발명이야. 그러니까 기술, 무슨 조리법 다 발명이 돼요. 그럼 발명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라고 하면 법률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냐 종교, 새로운 종교 이런 것도 다 발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발명이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제도, 정책, 새로운 종교 다 발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새롭게 만드는 것, 만드는 것이면 발명이거나 의외로 발명에 대한 요소를 묻게 되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은 발명일까 발명일까? 음식은 발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불고기 발명입니다. 가다 발견했을까? 와 불고기다. 와 된장이다. 아니란 음식은 다 발명. 왜? 조리법이 있으니 여기서 음식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음식하게 되면 다 발명이 되는 발견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창적인 발명품이 있죠. 한글입니다. 문자도 발명이에요. 세종대왕이 그 집현전 학자들과 만들어낸 한글. 한글 발명이에요. 내가 발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한글을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가장 독창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가 한글. 문자도 발명입니다. 자, 근데 왜 한글에서 실수를 하시느냐라고 하면은, 자, 두 번째가 외재적 요인이 있어요. 외재적 요인은 외부 요인이냐? 외재적 요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파입니다. 전파.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 전파. 굳이 설명 안 합니다. 직접 접촉이 있는 거야.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달해 준 거죠. 한자의 전파, 중국 사람들과 우리나라에는 접촉이 있었죠. 접촉이 있으면 다 직접 전파야.
두 번째, 간접 전파가 있어요. 간접 전파는 매개체가 있는 겁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등처럼 매개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요것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매개체뿐만 아니라 매개인, 중간에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간접 전파에.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요 점을 매개인이라고 해.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는 어느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인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아랍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유럽과 인도가 있었거든. 근데 유럽과 인도 사람들이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나중에 영국이 인도를 갖다 식민지 삼지만은 처음에 접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도라고 하는 남부아시아로부터 유럽까지 거리가 꽤 돼. 여기 가는 길에 서남아시아라고 지금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동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막길인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저기까지 가서 무역하기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야. 이 중동의 아랍 지역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여기 끼어가지고 서로 중개 무역을 한 거야. 서로 연결하는 무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나지 않았지? 만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인도 애들이 만든 숫자가 있었거든. 그게 바로 0, 1, 2, 3, 4, 5 이런 거였는데, 유럽 애들이 쓰는 거는 그리스 로마 숫자였단 말이야. 긴 거. 그 단위가 커질 때마다 복잡해지니까 아랍 사람들이 야, 인도에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해버리니까 훨씬 더 편하더라. 그래서 이 숫자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게 했냐? 써볼 때 진짜 편리하거든. 그래서 유럽에서 이 숫자를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아랍 사람들이 갖고 왔다라고 해서 이거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자.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가 된 거예요. 인도 애들이 뺏긴 거야. 지네가 만든 건데. 자,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지 않았죠? 중개인이 누구였다고? 아랍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아라비아 숫자는 누가 만든 거라고? 인도에서 있었던 거라고. 직접 만나서 전달해줬다면 직접 전파가 될 텐데, 중개무역을 하는 아랍 사람들이 전달해줬기 때문에 사람도 매개체처럼 전달자가 되면서 이럴 때는 간접 전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끼었다고 해서 무조건 직접 전파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와 접촉을 했는가가 중요하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케이스를 잘 봐야 돼, 이거는. 그래서 누구와 접촉했느냐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될 것 자체가 뭐냐라고 하면 자극전파입니다. 자, 최근에 이 자극전파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자, 이 자극전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최근의 문제 트렌드는 외부 문화에서 아이디어만 가져와서 새 것을 만들면 자극전파입니다. 자, 서로 다른 문화체계 안에 문화 요소와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전파되어 새로운 문화 요소로 발명이 이루어진 현상, 이렇게 해서 교재에는 쓰여 있으나 최근의 문제 트렌드는요, 교재에 쓰여진 트렌드를 좀 벗어납니다. 아이디어를 얻어서 영감을 얻어서.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전파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 최근에는 아니에요. 과거 문제에는 전파가 필수적이라고 나왔거든. 근데 이제는 전파가 필수적이란 말이 개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직접 전파나 간접 전파가 있어야만 자국 전파가 일어난다고 했거든. 근데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최근에 출제자들은 꼭 전파가 있어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고유한 문화 요소가 개입이 절대로 되면 안 돼요. 오로지 뭐만이냐? 오로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자극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례를 하나 설명해 볼게. 사례를 크게 두 가지 설명할게요. 우리 교재 나온 것도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사례 두 가지 설명할 텐데, 첫 번째가 자, 갑국을 여행을 하던 을국의 사람이야. 갑국을 여행하던 을국의 사람이 갑국에서 엄청 딱딱한 도토리를 갈아서 묵을 만들어 먹네. 딱딱한 도토리를 갈아서 묵을 만들어 먹는 것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을국에 와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는 콩을 한번 딱딱한 콩을 갈아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먹어볼까? 음식을 만들자라는 생각에 음식을 갖다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날에 묵이 들어왔어요? 묵이 들어왔다는 소리 없죠? 묵이 전파했다는 소리 없지? 그리고 이 딱딱한 도토리를 가는 방법이 여기 전파돼, 그 기술이 전파됐다는 소리가 없어. 그냥 지나가다 쟤네 신기하네, 도토리 갈아서 먹네, 그 딱딱한 거를 신기하네라고 스쳐 지나갔다가 을구에 돌아와서 걔네들 맞아, 도토리 갈아 먹었지, 우리도 딱딱한 콩을 갈아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 수 없을까? 라고 해서 콩을 갈아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뭐에서 차이가 나요? 각국 사람들이 딱딱한 도토리를 갈아서 음식해 먹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가 콩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유한 문화 요소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도토리를 갈아서 먹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콩을 한번 갈아 먹어보자라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냈다. 이게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꼭 들어와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걸 보고 지나가다가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 그게 자극적이에요. 근데 반드시 어디서 들어와야 돼? 외부 문화에서 들어와야 돼요. 자, 시험 문제에서 평가원 시험 문제 뒤에 풀다고 나옵니다. 사례 두 번째로 보면요, 각국의 병사들이 전쟁 중에 갑옷에 음식을 데워 먹는 것을 보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냄비를 만들었다. 자극적일까? 각국의 병사들이 전쟁 중에 갑옷에 음식을 데워 먹는 것
것에서 아이디어로서 냄비를 만들었대요. 그렇죠. 이건 자극점파 아니에요. 왜? 지금 봐라. 냄비를 만들었다. 각국의 병사들이 갑옷의 음식을 데워 먹는 걸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으면 그때는 자극점파가 돼. 근데 다른 나라 사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냄비를 만들었다? 그럼 누가 만들었냐고? 각국에서 만드는 각국에서. 근데 자극점파의 전제 조건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외부 문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이건 각국 사람이 누구한테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야? 자국 내 각국 병사들에게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건 뭐냐? 그냥 발명이야. 이 각국 사람이 새롭게 만드는 발명이에요. 평가를 지금 안 돼. 무지 많이 틀렸어. 자극점파가. 그냥 무조건 우리 친구들 아이디어만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가져왔으니까 자극점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자극점파의 전제 조건은 외부적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외부에서 뭔가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자국 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국 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뭔가를 새 것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이건 발명이에요. 자국 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뭔가 새 것을 만들었으면 무조건 발명입니다.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또 있어요. 반드시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야지만 자극점파가 된다. 그리고 아까 거기서 점파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점파가 필수적이 아닌데 사례를 한번 더 하나 들어볼까요? 체로키족의 문자라고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사례 보면 교재에 있을 거야. 자, 원래 우리나라의 한자가 전파가 되었어. 이거는 직접 전파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직접 전파가 이루어졌어. 여기에 아이디어가 들어갑니다. 설총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이두 문자를 갖다가 만들어요. 우리나라 설총이 만든 이두 문자, 자극점파야. 근데 이두 문자를 만들었을 때는 한자가 전파됐다는 것이 이게 전제가 된 거거든. 이게 전제가 됐어. 근데 한자는 뜻글자야.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설총이 이거에서 응용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음글자인 이두 문자를 만든 거예요. 이건 이제 전파가 전제가 된 거지. 옛날에 이렇게 출제가 했단 말이야. 근데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은 체로키족의 한 젊은 남성이 미군에서 근무를 하게 된 거야. 체로키족의 한 남성이 미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미국이 엄청나게 발전이 된 이유가 뭘까? 여기에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와, 문자가 있다. 문자가 있어서 미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그래서 야, 우리도 문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알파벳이라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게 무엇을 만들었냐라고 했더니 체로키족의 문자를 갖다가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알파벳이 들어온 걸까? 안 들어왔어요. 알파벳은 들어온 게 아니야. 그냥 얘네들이 문자가 있네. 그래서 문자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은 그 알파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체로키족의 문자를 갖다가 체로키족의 문자를 만들었다라는 이 사실은 꼭 전파가 일어나지 않아도 어디 가서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급전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제를 보게 되면 꼭 직접전파나 간접전파가 있어야만 자급전파가 나타나는 것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전파가 없어도 아이디어만 내가 얻어서 거기서 뭔가를 만들면 자급전파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반드시 전파가 전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급전파가. 오케이? 자급전파가 반드시 전파가 전제가 되는 것이라 아이디어만 얻어봅니다. 아이디어만. 근데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고? 반드시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자국 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 것을 만들면은 그때는 발명이 되어지는 거다. 이해하죠? 무슨 말이죠? 자, 그런데 한글을 갖다가 어떤 선생님들은 자급전파라고 하는 게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한글에서 그냥 발명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과 서로 달라 그 뜻이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훈민정에 나온 거죠.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그 뜻이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한글을 창제한 거죠. 그렇죠. 기업는 이것이 한자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독창적인 거지. 근데 이걸 한자에서 아이디어로서 한글을 만들었다. 그래서 자급전파다라고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독창적인 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한글을 만약 없어 자급전파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한글 발명 아이디어 얻은 거 아닙니다. 독창적으로 우리 글을 갖다가 만들게 된 거기 때문에 발명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자급전파를 꼭 좀 기억을 해놔야 될 겁니다. 이게 문화변동의 요인이에요. 그리고 문화변동의 양상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문화변동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해석을 하면 양상은 모습이라는 뜻이다. 내재적 변동이라고 하는 발명과 발견, 그렇죠? 이거는 패스합니다. 자, 문화 변동의 모습에서 외적 요인에 의한 모습이 있는데, 외적 보는 모습이 있는데, 요거 갖다가 문화 접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외재적 요인을 문화 접변. 접촉하여 변화하게 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밑에 나온 것처럼 문화접변이 강제적인 문화접변이 있고요. 자발적인 문화접변이 있습니다. 자, 강제적인 문화접변하니까 주로 정복, 식민지 등을 경험했을 때 문화 이식을 시키는 것이 강제적 문화 접변이에요. 우리 아까 했던 겁니다. 살짝 다시 복습. 그리고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전파자 의견이 주로 반영된 거예요. 수용자 의견이 반영된 거예요. 전파자죠. 그렇죠. 이거는 문화를 갖다가 문화 전파자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서 자문화 중심지가 반영된 형태가 강제적 문화 접변입니다. 얘네 문화 후졌으니까 우리 문화 받아들여. 강제를 이식시키고. 그렇죠? 일제 강점기도 경험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발적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수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발적 문화 접변이에요.
그랬더니 함정을 조심해야 돼. 봐라. 필요에 의해서라고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강제적 문화적변은 자문화 중심주의니까 자발적인 것은 문화 사대주의적 관점이니까 이걸 조심하라는 문화 사대주의가 절대 아닙니다.